자, 1강입니다. JDK 설치를 할 건데요. 일단 JDK를 설치하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을 하나 잡아볼게요. 자,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가 있어요. 이 컴퓨터는 CPU라는 연산 장치를 가지고 있고, 그리고 램이라는 저장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얘가 연산을 하고요, 얘가 저장을 해요. 이 두 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연산 장치, 저장 장치 말고도 뭐가 있냐면, 내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 1과 2라는 데이터가 있는데, 이걸 이제 CPU가 가져와서 1 플러스 2를 해서 3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잖아요. 그러면 그 결과를 다시 램한테 보내서 이렇게 다시 저장할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저장된 결과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.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입력 장치가 필요해요. 그래서 입력 장치가 또 필요한데, 키보드죠. 키보드는 입력 장치예요. 그래서 키보드에서 내가 숫자를 3을 컴퓨터한테 이렇게 전송을 하면 입력을 하는 거죠. 이렇게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이걸 받아서 램에 이렇게 저장을 시킬 수 있겠죠. 내가 4라고 입력하면 4가 여기 딱 저장이 될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저장을 했으니까 내가 이걸 이제 눈으로 보고 싶잖아요. 눈으로 보고 싶으면 또 어떻게 하냐면, 램에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이 모니터 화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전에 저장한 이 4를 이렇게 출력하는 거예요. 그럼 모니터 화면에 4라고 보이겠죠? 됐나요? 그런데 이거를 나는 파일로 저장하고 싶은데, 파일로 좀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은데, 지금 잠깐 눈으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파일로도 저장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, 램에 있는 데이터를 하드디스크라는 곳에 저장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하드디스크에다가 저장하는 거죠. 4를 이렇게. 근데 이제 이 저장이 개념이 좀 달라요. 하드디스크에 이제 얘를 파일로 저장할 수 있거든요. 파일의 형태로. 근데 좀 개념이 다른 게, 위에서 이제 램에 저장하는 거는, 이 저장은요, 임시 저장이라고 해요. 그리고 얘는 저장을 영구적 저장이라고 합니다. 왜 그러냐면 특징이 있거든요. 램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, 램은 전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, 컴퓨터가 꺼지면요, 컴퓨터가 딱 꺼지잖아요. 를 종료시키면 데이터가 소멸돼요. 근데 이제
우리 하드디스크는 달라요. 이걸 HDD라고 하거든요. 이 하드디스크는 전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돌 같은 거 있잖아요. 돌에다가 우리가 스크래치를 척 내면 이렇게 이 스크래치가 기록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. 기록의 역할을. 그래서 이렇게 하드디스크는 전류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레코드판 있잖아요. 음악 들을 때. 그런 레코드판처럼 스크래치를 내서 저장을 시켜요. 그래서 얘는 전류를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가 종료돼도요. 데이터가 살아있어요.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러면 우리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이 상태에서 봐봐요. 위에 있는 이 시나리오에서 요 그림에서 요게 그림 1이라고 할게요. 이 그림에서 컴퓨터가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? 컴퓨터가 종료되면 이렇게 되겠죠? 이 램에 있는 이 4개의 데이터는 사라질 거예요. 대신에 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이 4라는 데이터는 살아있겠죠. 자, 컴퓨터가 꺼져서 이 4만 살아있는 상태예요. 다시 컴퓨터를 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부팅이라는 거 하잖아요. 컴퓨터가 켜지면 부팅을 하는데 부팅이 되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램에다가 다시 부팅이 되면 적재시킬 수 있어요. 그럼 램에 다시 어떤 데이터가 쌓이냐면 이 데이터는 다 날아가고 이 4라는 데이터가 램에 적재됩니다. 이런 구조를 가지죠, 컴퓨터는. 자, 근데 이제 여기서 봐봐요. 여기서 이제 특징을 하나 보면 이제 컴퓨터에 있는 뭐 키보드나 뭐 CPU나 램이나 하드디스크나 이 모니터는 이런 걸 이제 물리적인 장치라고 해서 하드웨어라고 부르거든요. 하드웨어. 이런 하드웨어를 우리가 직접 제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무슨 말이냐면 키보드로 내가 4를 입력했잖아요. 그럼 그 4를 내가 램에다가 저장을 하겠다. 이거를 일반인들이 하지 않죠.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키보드에 4번 버튼을 딱 누르면 이 컴퓨터를 통해서 4번이 이렇게 쭉 해서 램이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. 이 과정을 직접 하드웨어를 건드리게 되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운영체제라는 게 필요해요. 저 운영체제는 윈도우도 있고요. 그리고 뭐 맥도 있겠고 오븐투라는 리눅스 계열의 이런 OS들이 있거든요. 이런 거 OS라고 합니다. 운영체제를 OS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OS라고 하는데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.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면 우리 사용자가 있어요. 일반인들이겠죠. 여러분들 사용자가 명령을 누구한테 내리냐면 하드웨어에 직접 데이터를 입력할게 라고 해서 하드웨어한테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OS한테 명령을 내려요. 야, 4 좀 저장하자 라고. 숫자 4 저장하고 싶어. 그럼 OS가 이 숫자 4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거죠. 구조가. 그래서 얘가 딱 중간에 있죠. 이 중앙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는 거예요.
그럼 이제 명령을 내릴 때 우리는 뭐로 내리냐면 사용자는 되게 간단해요. 인터페이스로 내려요. 이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키보드죠. 키보드라는 어떤 인터페이스로 명령을 내리고 OS는 직접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거죠. 일반인들은 이 부분을 몰라도 돼요. 명령을 누구한테 내리기만 하면 되냐면 키보드로 클릭만 딱 하면 OS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 하드디스크에다가 명령을 딱 내려요. 대신 됐나요? 그럼 이 OS가 없으면 우리가 이 하드웨어를 제어를 못하는 거죠. 이 OS는 역할이 뭐냐면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사용자의 명령을 받아서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합니다. 굉장히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OS가 없으면 사용자는 직접 하드웨어를 제어해야 돼요.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.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? 자, 근데 우리는 이제 뭐로 제어를 할 거냐면 이 자바라는 언어를 공부를 할 거예요. 이 자바라는 언어를 공부를 해서 이 자바라는 언어로 제어를 할 건데 이렇게 할 겁니다. 사용자는 이제는 사용자가 아니라 개발자겠죠. 개발자는 자바라는 언어를 공부해서 자바라는 언어로 OS에게 명령을 내려요. 키보드가 아니죠. 얘가 아니죠. 자바라는 언어로 명령을 내려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일반인들은 키보드랑 마우스밖에 없어요. 그쵸? 근데 우리는 이제 자바라는 언어로 명령을 내리고요. OS는 그 명령을 받아서 하드웨어를 제어할 거예요. 이런 구조를 공부를 할 겁니다. 지금부터.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? 자바라는 언어를 공부해야 되고 이게 1번이고 그쵸? 자바라는 언어를 공부해서 우리가 언어를 공부했으니까 OS에게 명령을 실제로 내려보려면 JDK라는 게 필요해요.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해요.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. 풀이하면 자바라는 언어로 개발할 수 있는 키트,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어떤 키트라는 거예요. 얘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자바라는 언어로 OS에게 명령을 내릴 거예요. 그럼 우리 이제 JDK라는 걸 한번 설치하러 가보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